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이 내각을 꾸리기 위해 장관 후보자를 올렸는데 갑자기 군복을 입은 사령관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모든 후보를 전원 탈락시켜버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령관이 대통령 면전에서 국가 핵심 직위는 우리 군이 직접 뽑는다. 당신은 앞으로 예산이나 얌전히 관리해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중동의 맹주 이란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국가 마비 사태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장관 인사라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통치 권한마저 군인들의 군화발에 짓밟히고 면전에서 권력을 완벽하게 박탈당해버린 이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굴욕이자 비극입니다. 초보 투자자나 일반 대중들은 뉴스를 보면서 이란이 원래 독재 국가니까 저런 일이 생기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관측 편의점의 시선으로 이 사태의 이면을 뜯어보면 지금 이란에서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탱크 한 대 굴리지 않으면서 군부가 나라를 통째로 접수해버리는 무서운 사일런트 쿠데타, 즉 조용한 쿠데타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서늘한 팩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무도 짚어주지 않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기형적인 경제 독점 구조부터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어떻게 오히려 이 괴물 같은 군사 집단의 배를 불려주었는지, 그리고 극한의 분노에 달한 9천만 이란 국민들이 마주하게 될 4가지 핏빛 시나리오까지 뇌에 팍팍 꽂히게 전부 뜯어왔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눈과 귀를 열고 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험난한 투자 여정에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란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쥐고 흔드는 진짜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그 정체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란에는 정규군 외에 이슬람혁명 수비대, 줄여서 IRGC라는 거대하고 특수한 기형적 군대가 존재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이 조직의 고위 장교들은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모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는 멤버조차 알려지지 않은 비밀 군사평의회라는 뒷방 모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는 대통령이나 의회가 아니라 바로 이 뒷방 모임에 의해 통째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명줄인 석유를 어디에 얼마나 팔지, 러시아와 뒤에서 어떤 무기를 은밀하게 거래할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둘지 막아버릴지까지 이 모든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결정들이 오직 이 군인들 손에서 멋대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에게 묻지도 않고 심지어 최고 지도자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란의 상징이자 절대 권력자인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조차 사실상 군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는 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3월 8일에 세 번째 최고 지도자로 공식 취임한 모주타바는 취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대중 앞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고 완벽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때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모주타바 본인 역시 그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흉흉한 소문만 돌고 있을 뿐 정확한 생사나 상태는 철저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근 2주 동안 무려 5번이나 최고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지만 혁명 수비대 경호원들은 보안 절차가 안 끝났다며 대통령의 앞길을 모조리 막아 세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1인자를 만나기 위해 일개 군인들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국가 시스템이 바닥부터 철저하게 붕괴된 기괴한 상황입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올라가는 국가 기밀 보고서도 전부 수비대의 검열을 거치며 심지어 최고 지도자의 이름으로 내려오는 칙령마저 실제로는 군부가 대필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허수아비 지도자를 앞세워 완벽한 국가 장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관측 편의점의 시선으로 볼 때 혁명 수비대가 이토록 오만하고 강력하게 국가를 집어삼킬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은 바로 총칼이 아니라 그들이 틀어쥔 어마어마한 돈줄에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클링겐달 연구소가 분석한 충격적인 팩트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와 은밀하게 연계된 재단들이 이란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절반이 넘는 막대한 규모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대가 부업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SK, LG 같은 굴지의 대기업 그룹들을 전부 현역 장군들이 군화발로 짓밟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의 하늘길 관문인 테헤란 국제공항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도 수비대 산하의 계열 회사이며 정유소를 짓고 철도를 깔고 가스관을 묻는 굵직한 인프라 건설 사업은 전부 이들의 동무대입니다. 통신, 농업, 은행, 부동산까지 이란 안에서 돈이 되는 꿀단지 사업치고 혁명 수비대의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아주 뼈 아프고 소름 돋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군복 입은 탐욕스러운 괴물을 이토록 거대하게 키워준 1등 공신이 다름 아닌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 제재였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사상 최악의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이란의 공식 경제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했습니다. 환율은 폭락하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서민들의 목을 졸랐으며 일반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목을 조이면 조일수록 정상적인 무역 통로가 막히면서 밀수, 암호화폐, 유령 선박을 동원한 그림자 무역 같은 어둠의 뒷길 몸값이 우주 끝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선박의 이름을 세탁하며 제3국 항구를 몰래 경유하는 이 위험하고 복잡한 불법 거래를 주도할 수 있는 집단은 압도적인 정보력과 무력, 그리고 국제적인 마피아 네트워크를 갖춘 혁명 수비대뿐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던 민간 기업들이 제재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면 수비대가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위장 계열사를 무혈 입성시켰습니다. 쓰러지면 집어삼키고 또 쓰러지면 또 집어삼키는 악순환이 수없이 반복된 결과 이제 이란 경제는 혁명 수비대의 지하 경제 시스템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는 완벽한 종속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재라는 칼날이 서민들을 베어내는 동안 군부는 그 피를 빨아먹고 거대한 고질라로 진화했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국가의 돈을 독식하면서 정작 나라를 정상적으로 굴려야 할 민간 정부의 곳간은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할 정도로 행정 시스템이 철저하게 마비되었습니다. 극한의 굶주림과 억압에 지친 시민들이 2025년 12월 마침내 맨손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생존을 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들을 자국민이 아니라 전장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보안군들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고 다리가 아니라 머리와 가슴을 쏘아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을 길거리에서 도륙했습니다. 총알보다 더 끔찍한 일은 병원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를 살리려는 의사들에게 찾아가 치료하지 말고 당국에 넘기라며 협박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잔혹한 학살의 흔적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무려 수개월 동안 이란 전역의 인터넷을 물리적으로 절단해 9천만 국민을 완벽한 어둠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엿보이는 수비대의 가장 비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국민을 쏘는 임무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외국인 용병들을 몰래 데려와 주요 도시에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뇌를 받았어도 같은 동네에서 자란 이웃을 향해 반가쇠를 당기라고 하면 이란 군인들 내부에서 항명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란 말도 통하지 않고 이란 사람의 얼굴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외국인 총잡이들을 돈으로 고용해 학살의 전면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수비대는 전쟁 경제라는 명분 아래 서민들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상적인 정부의 합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세금을 무려 60%나 폭등시켜버렸습니다. 민간인의 재산까지 강제로 압류해 군사자금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의 끔찍한 청구서는 굶주린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뜯어내고 그렇게 긁어모은 막대한 자금은 전부 혁명 수비대에 굳게 닫힌 금고 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경제와 인권이 모두 잿더미가 된 지금 이 거대한 국가는 앞으로 도대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경제관 측 편의점이 글로벌 지정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4가지 핏빛 시나리오를 팩트 폭격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키스탄형 모델입니다. 군부가 실질적인 모든 권력과 핵무기 버튼, 안보 전략을 꽉 쥐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민간인 대통령과 의회를 허용해 민주주의 국가인 척 쇼를 하는 구조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가장 간절하게 노리는 그림입니다. 폭격 속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행세를 하면서
진짜 핵심 이권은 절대 내놓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현재 이란의 비참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혈 사태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부르지만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 텅 빈 껍데기뿐인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더 노골적인 이집트형 모델입니다. 썩어빠진 성직자들과 무능한 민간 정부가 나라를 망쳤으니 이제 우리 군대가 직접 통치하겠다며 장군들이 군복을 입은 채 전면에 나서 대놓고 철권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집트 군부도 국가 경제의 40%를 쥐고 흔들었는데 이란 수비대는 이미 경제의 50% 이상을 장악했으니 군사 독재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체력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종교 독재가 군인 독재로 간판만 바뀌는 지옥의 연장선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악몽, 바로 미얀마형 모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왕따가 되든 말든 제재를 콧방귀 끼며 자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면서 폐쇄적인 지독한 군사 독재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미얀마는 인구 5천만의 핵무기도 없는 나라지만 이란이 이 길을 걷게 되면 차원이 다릅니다. 인구 9천만 명의 핵무기까지 기필코 손에 쥐려는 거대 독재 국가가 중동 한복판에 괴물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부 폭발, 즉 전면적인 내전 시나리오입니다. 억눌렸던 9천만 명의 분노가 화산처럼 터지면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혁명 수비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출된 영상에서 시민들이 순찰 대원들에게 총을 쏘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야 질서가 유지되는데 시민이 국가를 향해 반가쇠를 당겼다는 건 내전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과거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외부의 적 때문에 불만을 억눌렀던 국민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분노를 터뜨리며 정권을 바꾼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금이 60%나 올랐고 무수한 시민이 학살당한 원한이 서려 있어 그때와는 분노의 질량이 아예 다릅니다. 전쟁이라는 외부의 공포가 사라지는 순간 수비대를 지탱하던 유일한 명분이 무너지며 시민들의 총구가 정확히 군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뒤섞이며 끔찍한 변동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장 무서운 변수가 바로 핵무기입니다. 권력의 눈이 먼 혁명 수비대가 정권 유지를 위해 핵만 가지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해 핵무장을 서두르면 중동 전체가 사우디와 튀르키예까지 끌어들이는 죽음의 핵 도미노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1979년 혁명이 세웠던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실험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종교의 신성함도 민주주의의 가치도 사라지고 오직 돈과 총을 탐하는 군부 세력만이 최종 승자로 군림했습니다. 밖에서는 폭격기가 날아오고 안에서는 총성이 울리는 무너지는 제국의 모습입니다. 자본시장에서 피 터지게 살아남아야 할 우리 투자자들이 이란의 이 참혹한 사태를 보며 깨달아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대한 권력이 썩어가는 과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으며 이들이 마지막 생존을 위해 꺼내들 지정학적 벼랑 끝 전술은 언제든 글로벌 육아와 공급망을 발작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뼈아픈 팩트입니다. 전쟁이라는 노이즈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얽혀있는 거대 자본과 권력의 핏빛 역학 관계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눈을 가져야만 우리의 계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관측 편의점이 뜯어드린 이야기가 험난한 시장의 이면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경제 뉴스나 헷갈리는 세계 정세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며칠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쏟아지는 리포트를 이 잡듯이 뒤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팩트체크를 끝내서 다음 영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경제관측 편의점 채널을 믿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돈이 되는 진짜 정보는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낌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감정과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 팩트와 원칙 지키며 험난한 자본주의에서 진짜 다 같이 끝까지 살아남아 부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당신의 투자를 위해 뉴스의 이면을 가장 냉정하고 날카롭게 뜯어 읽어드리는 경제관측 편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